혹시 요즘 특별한 이유 없이 몸이 불편하고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저 피곤해서,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기엔 왠지 모르게 찝찝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평생 수많은 여성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갱년기를 가까이서 지켜본 결과 많은 분이 초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들을 놓치고 단순한 노화로 치부하곤 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갱년기의 시작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갱년기 초기 신호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내 몸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가 바로 이 신호일지도 모르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90세 내과 의사 김영철입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지 65년이 넘었고 그동안 수많은 여성 환자들의 갱년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특히 여성 내분비학을 전공하며 30년 동안 갱년기 클리닉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건강 콘텐츠를 만들고 정보를 나누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나이에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평생 진료실에서만 전해드렸던 소중한 의학 정보들이 너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갱년기는 모든 여성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해 혼자 고생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부족해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약물 치료 외에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방법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의학은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몸을 제대로 알고 건강을 지켜나갈 권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언제부터 갱년기 증상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갱년기의 가장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안면, 홍조와 열감입니다. 2020년 미국 폐경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갱년기 초기 여성의 85%가 이런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단순한 더위나 스트레스로 오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감소하면 우리 뇌의 체온 조절 중추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마치 고장난 온도계처럼 정상 체온을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판단하여 몸에서 열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 결과 갑자기 얼굴이 달아오르고 목과 가슴 부위까지 뜨거워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목 부위가 뜨거워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밤에 잠들려고 할 때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진다면 갱년기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원한 물을 자주 마시고 면으로 된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세요. 특히 목 주변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선풍기나 휴대용 쿨러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많은 분들이 갑자기 찬물로 샤워하거나 에어컨을 너무 강하게 트는 실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또한 나이가 많으시거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급격한 온도 변화가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시작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신호들이 여러분의 몸에서 조용히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 문제는 갱년기 초기에 나타나는 가장 교묘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갱년기 초기 여성의 70% 이상이 수면 장애를 겪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스트레스나 나이 탓으로 돌리고 수면제부터 찾는다는 것입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감소하면 우리 뇌의 수면 조절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바뀐 것처럼 몸의 생체 리듬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자꾸 깨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체온 조절과 호르몬 분비가 불균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평소보다 잠들기 어려워지거나 자다가 자주 깨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특히 잠들기 전에 몸이 뜨거워지면서 뒤척거리게 되거나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48살 박미영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님은 평생 잠을 잘 자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면증인 줄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잠들기 전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새벽 3시쯤이면 어김없이 깨서 1시간 넘게 뒤척인다고 하셨습니다. 미영님은 처음에 이런 증상들이 회사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르몬 검사를 해보니 에스트로겐 수치가 명확히 감소하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미영님께 갱년기 초기라는 것을 설명드렸더니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더군요. 아직 생리도 규칙적이고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천연 호르몬 요법을 시작한 후 2달 만에 수면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영님은 지금도 가끔 안부 인사를 해주시는데 그때 제대로 진단받지 않았다면 수면제에 의존하며 더 큰 문제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해주십니다. 수면 개선을 위한 실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라벤더 오일을 활용한 아로마 요법을 시도해보세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고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피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오지 않는다고 수면제를 바로 복용하시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수면제는 일시적인 도움일 뿐이고 장기간 복용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더욱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수면제와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수면 문제는 다음에 말씀드릴 심장 관련 증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밤에 잠들려고 할 때 유독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이건 역시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슴 두근거림은 갱년기 초기에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2022년 대한폐경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갱년기 초기 여성의 60%가 심계항진을 경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심장질환으로 오해하거나 반대로 단순한 스트레스로만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우리 심장의 전기전도 시스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자동차의 시동장치가 불안정해진 것처럼 호르몬 변화로 인해 심장의 박동 리듬이 일시적으로 불규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갑자기 빨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도 특별한 운동이나 스트레스 상황이 아닌데도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특히 가만히 앉아 있거나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이 든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경험한 사례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심장질환을 의심하여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으셨는데 모든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호르몬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면 갱년기 초기 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계항진 증상을 완화하는 실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깊은 복식호흡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춘 다음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법을 반복하세요. 이 호흡법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 호박씨, 시금치 같은 식품들이 심장 근육의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 특히 요가나 태극권 같은 정적인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가슴 두근거림이 나타날 때 무작정 진정제를 복용하거나 반대로 심장질환이 아니라고 해서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슴 통증이 동반되거나 호흡곤란, 어지러움이 함께 나타날 때는 반드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체적 변화들은 우리 마음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감정의 변화는 갱년기 초기에 가장 당황스러운 신호 중 하나일 것입니다. 감정의 급격한 변화는 갱년기 초기에 나타나는 가장 혼란스러운 증상 중 하나입니다. 2023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갱년기 초기 여성의 75%가 이전과 다른 감정 기복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문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를 단순한 성격 변화나 스트레스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마치 뇌 속의 감정 조절 스위치가 고장난 것처럼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감정 조절 능력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세로토닌 수치가 불안정해지면 우울감, 불안감, 짜증이 교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사소한 일에도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평소 같으면 넘어갔을 일들이 마음에 크게 걸리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우셨던 적이 있나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갱년기를 겪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그 시기만큼은 정말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는 평소 온화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는데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작은 일에도 눈물을 흘리거나 갑자기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해하지 못했고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평소 좋아하던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더니 이유도 모르겠다며 자책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사인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아내와 함께 상담을 받고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천연 호르몬 보충 요법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아내의 감정이 점점 안정되는 것을 보았고 저 역시 갱년기라는 것이 단순히 나이 드는 과정이 아니라 몸에 큰 변화를 겪는 시기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경험이 제가 환자분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내는 지금 85살이 되었지만 그 시기를 잘 넘기고 나서 오히려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정 관리를 위한 실행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정 일기를 쓰시는 것을 권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감정 변화가 일어났는지 기록해 보세요. 패턴을 파악하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명상이나 요가, 산책 같은 활동이 감정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를 자주 섭취하시고 비타민 B 복합체와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이들 영양소는 신경전달 물질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햇빛을 충분히 받는 것도 세로토닌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 변화를 억누르려고만 하거나 반대로 감정에 완전히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감정 변화가 너무 극심하거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정도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과거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감정적 변화와 함께 우리 몸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관절과 근육에서 느껴지는 변화입니다. 관절 뻣뻣함과 근육통은 갱년기 초기에 나타나는 가장 간과하기 쉬운 신호 중 하나입니다. 2024년 대한류마티스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갱년기 초기 여성의 55%가 관절 관련 증상을 경험하지만 이 중 80%가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여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관절 연골과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관절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관절 사이의 활액 분비가 줄어들고 연골이 빠르게 마모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호르몬이어서 갱년기가 시작되면 근육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이나 무릎이 유독 뻣뻣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힘이 든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평소 하던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거나 아픈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관절과 근육 건강을 지키는 실행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벼운 스트레칭을 매일 실시하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목, 발목, 어깨를 천천히 돌리는 동작을 10회씩 반복하시면 관절 뻣뻣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3회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한데, 특히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수중 운동이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영양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기본이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류, 항염 효과가 있는 강황, 생강 등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비타민 C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오렌지, 키위, 브로콜리 같은 과일과 채소를 매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무작정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적절한 운동 없이 계속 안정만 취하면 오히려 관절이 더 굳어지고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고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천천히 단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거나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뼈와 관절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5가지 주요 신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이 조합되어 나타날 때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 모든 신호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열감과 얼굴 홍조, 이유 없는 불면증과 수면 패턴 변화, 평소와 다른 가슴 두근거림, 갑작스러운 감정 기복과 예민함, 그리고 관절 뻣뻣함과 근육통입니다. 이 신호들은 단독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들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만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심각한 질병으로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갱년기는 모든 여성이 겪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견디기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의사로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예방과 조기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갱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신호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중년과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해온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갱년기를 성공적으로 넘긴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며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영양,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생활의 기본으로 삼았던 분들이 갱년기 증상을 훨씬 가볍게 넘기셨습니다. 또한 혼자 고민하지 않고 가족이나 전문의와 소통했던 분들이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갱년기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있을 때,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의학적 도움을 받을 때 훨씬 수월하게 이 시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갱년기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갱년기를 잘 넘긴 많은 여성들이 이 시기 이후 더욱 활발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중 한두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이것을 갱년기 준비의 신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철학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90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내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귀 기울이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갱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올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고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춰 나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해내고 이뤄온 소중한 존재입니다. 갱년기라는 새로운 단계 역시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충분한 힘과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거나 개인적인 증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에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